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만드시는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촉구 총파업 대회 사회를 맡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 조직부장 김윤숙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19년 3월 이해 당사자인 상담사들이 모르게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직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자격이 의심되는 전문가위원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대해 2021년 8월 노동부 비정규직 TF에서 민간위탁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노동부에서 재단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콜센터 민간위탁 유지에 대해 재검토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열망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입니다. 우리 콜센터 지회 조합원 200명 조합원 중에 이 자리에 참여한 조합원님 외에 각자 계신 곳에서 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조합원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구호 외치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선창 후에 마지막 음절 3번 외치고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문제 직접 고용으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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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한국장학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재검토 절차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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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콜센터 상담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직접 고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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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여기 길에 다니시는 시민분들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조합원님도 힘내시고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여기 앞에 보시고요. 먼저 순서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먼저 가신 선배 열사들과 수많은 민중들을 그리며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서신 가운데 7천만 노동자 민중의 애국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 염희정 지회장님의 집회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 지회장 염희정 총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데이! 저희 조합원님들 먼 길 오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콜센터에 입사한 이래 늘 장학재단 상담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효성 ITX, 대성 글로벌 네트워크스, NG 신용정보라는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임금, 우리의 복지, 그 어느 것 하나 장학재단이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실제 사장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진행되고 3단계 민간위탁은 기간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간 자율에 맡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콜센터들은 기간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그 누구보다 진보적 의사를 갖고 있던 전임 이사장은 우리 상담사도 모르게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오신 정대화 이사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콜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의사 저희가 명확하게 해드리는 주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결로 직접 고용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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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합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아직도 더 멀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방역 지침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십니다. 콜센터 가보셨나요? 옆 사람과 손만 뻗어도 닿는 자리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현장은 코로나가 안 옵니까? 지금도 콘서트장, 야구장 사람들이 빽빽합니다. 콘서트장, 야구장은 코로나가 안 옵니까? 왜 노동자의 집회만 코로나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코로나 그것도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의 투쟁 승리할 때까지 단결로 직접 고용 쟁취합시다. 쟁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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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이상입니다. 오늘 이 집회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망을 담은 집회입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상담사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 김수견 사무국장님의 경과보고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 사무국장 김수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는 2019년 12월 27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자회견도 했고 투쟁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에 저희 얘기가 다뤄지면서 그때서야 기자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운명이 다
우리 모르게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계속 해왔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돌아오는 답변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미 회사와 너희 상담사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 위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도급사의 정규직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희의 눈과 귀를 막고 저희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저희 운명을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때 저희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저희와 함께할 곁에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실 110만 민주노총 동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대구로 와서 고용노동청 앞에서 많은 조합원 분들과 집회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민간 위탁으로 결정된 그 사실을 취소했습니다. 재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사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 취임을 했는데 아직 업무 파악 중에 있다. 라는 말로 저희를 3개월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먼 대구까지 위협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정대화 이사장님이 취임하는 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현수막을 걸어드렸습니다. 어제 이사장님을 만났을 때 그걸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현수막에 있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정대화 이사장님, 이사장님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입니다. 투쟁! 투쟁! 2019년 3월 장학재단이 상담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상담사들이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어서 상담사분들의 생생한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센터 손지혜 상담사님 부탁드립니다.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센터 상담사 손지혜입니다. 현장 발언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사로 20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곳에 저보다 오래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9년도 6월에 있었던 지역센터 폐쇄로 인해서 전주에서 대구까지 떠내려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 저희 도급사는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저를 여기서 근무지 변경할 게 아니면 퇴사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전북센터 저 빼고 다 퇴사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센터 중에도 전국에 5개 정도의 센터가
저희 센터처럼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중한 일자리를 잃었는데 뭐가 상담사 인원 감축이 걱정되고 이탈이 우려된다는 말로 정규직 전환을 안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측이 제시했던 고용 승계 물론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센터 오픈 19년도 6월 1일에 했습니다. 저는 이사 와놓고도 소식 전달 똑바로 받지도 못하고 3주 이상 낙동강 오리알 마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입사일 6월 24일입니다. 3주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잘린 건 아닌지 나 여기 일하러 온 건 맞는지 불안에 떨면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있는 것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저 하나한테 발생한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보급업체 일 처리가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맡긴 본청은 재단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초래한 것도 일을 맡긴 재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19년도 6월에 여기까지 와서 신입으로 입사해서 앞에 1년간 경력 인정받지 못하고 신입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18년도에 재단 입사를 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콜센터는 2년에 한 번씩 보급업체가 변경됐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보다 장기 근속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는 고통을 겪어왔을 거고 근무지가 변경된 적도 있을 거고 매번 짐을 싸셨을 거고 이사도 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처럼 동료를 잃고 인원 감축 다 겪으면서 남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번 퇴사하고 재입사 처리되고 퇴직금도 적립 못하고 죄다 2년마다 한 번씩 정산됩니다. 근속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상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 회사로 쪼개졌다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용자는 도급업체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직고용이 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고용돼야 되고 정규직 전환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쟁! 재단이 상담사 회의의 당사자인 상담사도 모르게 민간 위탁으로 처리해버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일을 잘하던 상담사들이 대다수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우리 손지혜 상담사님은 2017년도 전북센터로 입사하셨지만 2019년 6월 지역센터 통폐합으로 인해 대구 지역까지 이주한 상담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종각센터 정인옥 상담사님 현장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상담사 정인옥입니다. 앞에 분이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적기는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상담사 정인옥입니다. 저는 17년 3월부터 19년 5월까지 경기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정호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상담센터의 통합 취지에 따라 경기센터를 포함 5개 센터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중기 개인당 하루 평균 200에서 300건의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던 90명의 지방센터 상담사들이 강제로 퇴사당했습니다. 저 역시 정든 동료들과 헤어져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하는 업무에 변함이 없는데도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민간 입학 회사가 바뀔 때마다 신입으로 짐을 싸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안정적인 근무지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생각하며 근무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 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인 장학재단은 상담사들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만드는 노동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개인, 팀 간 단순 코스와 칭찬글로 순위를 매기고 인센티브를 주는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노동부 TF에서 분명 민간 입학 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결정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재검토 빠른 이행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상담센터 상담사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쟁! 저희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저 단순한 전화번호만 안내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나라의 장학사업을 도와서 정말 친절하게 선생님 소리 들어가며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응대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들입니다. 저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분 더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인옥 상담사님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옥 상담사님은 2019년도 5월 상담센터 통폐합으로 경기센터가 폐쇄되면서 현재 서울종각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장학재단 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한 분 더 청해보겠습니다. 서울 가산센터 이재수 상담사님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6시 반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대구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떨리면서 너무 복받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9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이재순입니다. 저에게 장학재단은 돈이 없어 학업의 꿈을 포기할 뻔했는데 한국장학재단 덕분에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는 대학생과 만학도 분들의 감사 인사로 장학재단에서 일하는 제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2년마다 고용 승계도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벌써 4개의 수탁 회사를 거쳐 새로운 회사, 낯선 근무처로 장거리 출퇴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9년 이상 장학재단 대표 상담사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매 2년마다 신입사원으로 되어 연차수당, 근속수당, 퇴직금, 복리후생조차 제대로 일하는 만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대하 이사장님께 호소합니다. 장학재단 대표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담사들도 한국장학재단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매 2년마다 새로운 회사, 어느 지역으로 장거리 출근해야 할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직고용이 답입니다.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으로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2년마다 회사가 바뀌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을 사랑합니다. 정대하 이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정규직이 답입니다. 투쟁! 네. 이재순 상담사님은
9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학재단을 찾는 고객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정성을 다하고 계신 상담사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힘든 여건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아실 리가 없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아픔을 감추고 친절한 상담을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더 슬프고 짠하기만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한국장학재단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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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좀 분위기가 우울했는데요. 분위기를 급 전환해서 오늘 집회를 위해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에요. 급 결성된 누가 봐도 겁나 부끄럽고 더할 나위 없는 출상맞음 스펙타클 언빌리버블한 댄싱팀 영호와 언니즈를 모시고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율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와 포지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율동팀의 빛나는 리더 최영호, 온갖 이것저것 잡댄스를 섭렵하신 메인 댄서 박희수, 그냥 멋있는 우리 언니 리드 댄서 최태화, 그리고 자칭 댄스 지존 이쁜이들 믿거나 말거나 윤지현, 문상원, 정영주 같이 따라해주세요. 열심히.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박희수 멋있다.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10만원의 총파워 10월 20일 모두 멈춥시다. 거침없는 총파워 불평등 세상을 바꿉시다. 머리하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워 민주노총 하나 되어 거침없이 달려 머리하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워 내가 한다 총파워 정규직 모두 철폐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 재벌 정산 공공성 확장 일자리는 국가 책임져 거침없는 투쟁 총파워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워 민주노총 하나 되어 거침없이 달려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워 내가 한다 총파워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멋있으면 오빠! 일자리 불가침 언니! 주택, 의료, 교육, 교통,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쟁취합시다. 투쟁! (10월 20일) 모두 모이자 총파업에 모두 모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함께 투쟁해 10만이 함께 총파업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업 민주노총 하나 되어 거침없이 달려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업 내가 한다 총파업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업 민주노총 하나 되어 거침없이 달려 모이어라 외쳐라 바꾸자 불평등을 갈아엎자 총파업 내가 한다 총파업 멋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었잖아요. 난 엉덩이가 보였다고. 나 이런 민망한 광경을 난생 처음 봅니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언니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니까 어딘가 매달려서 이렇게 끌려가는 분도 있고 이 엉덩이 튕겨튕겨는 정말 아주 가관이에요. 자, 사인도 준비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으로 우리의 투쟁에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대구 지역본부 이기루 본부장님 청해서 연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자본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며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왔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동지들 대구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이기루입니다. 투쟁!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제2기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하기 위해 지회장님과 간부들이 매번 버스를 맞춰 대구에 오고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인도에서 지난 겨울 천막을 치고 넋숭넋숭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고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장학재단에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노숙을 하고 피켓팅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해야 합니까? 이정우 이사장부터 지금 이사장까지 과연 한 번이라도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처지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장학재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그 처우 100%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계약되는 그 근무는 하지 말자. 이제 정규직 전환해서 고용안전 한번 받아보자. 또한 그 좁은 콜센터에서 에어컨이 없는 그런 여름에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사람들을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노동자조차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참담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동지들, 이것이 어디 장학재단만의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고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2,500만 노동자 중에 1,500만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집권여당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광장에서 촛불에서 탄생했지만 국민들의 염원 촛불의 정신을 햇살하고 징저 정책으로 돌아가며 더 이상 민주노총 요구들이 기정노조의 요구 자기들이 밥그릇 챙기는 투쟁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에서 55만 명이 넘는 저분들이 당당하게 정파하게 참가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하루 정파업으로 바꿔내지는 못할지언정 11월 13일 전노대 내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의제를 다시 대선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띄우면서 이 사회가 재벌만 살찌우고 1% 가진 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99% 서민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대전환 정파업입니다. 그 투쟁에 동지들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으로서 대구에 장학재단이 있는 이상 동기들의 정규직 전환 근로조건 개선 투쟁 지역본부 4만 자원의 힘을 모아 동기들과 발차게 앞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투쟁!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든든한 이기루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항상 노동자와 함께하는 진보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님의 연대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대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투쟁으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송영입니다. 추징! 네, 문재인 정부 2017년 출범하고 지금까지 4년 이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간에 많이 들으셔서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많이 화도 나실 건데요. 서울 부동산 가격만 무려 지난 4년간 오른 비율이요 52%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할까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대구 중에서 수성구라고 있어요. 수성구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10년 전에 30평형대 아파트 2억 원에 매입했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12억 원입니다. 억억 소리 나시죠? 문재인 정부 지난 2년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무려 1988조 원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이 돈을 나누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800만 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쌓인 그 투기 소득이 1988조 원 늘어나도록 우리는 어땠겠습니까? 자산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소득 역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통계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상위 20%가 97만 원 올라갈 동안 하위 20%는 마이너스 11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산만이 아니라 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또 더 심해졌겠죠. 저는 초등학생 4학년과 중학생 3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 가게 중에 제일 크게 늘어난 게 뭘까요? 식생활입니다. 한참 커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지만 늘어나는 식생활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더욱더 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우 개선입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듯이 처우 개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 안정입니다. 고용 안정의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직고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년간 한국장학재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제로 선언하면서 정규직자는 12개국 만들겠다 이야기했는데 지난 4년간 한국장학재단이 보여준 것은 반칙이었습니다. 시간 끌기였습니다.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으로 했더니만 우리 노동자들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만들어가지고 정규직전환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투쟁하며 하면 할수록 그 정당성이 분명해지니까 지난 노동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 절차 잘못됐다고 나왔죠? 다시 재검토하고 협의를 나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응대와 존중이 아니라 아마 한국재단이 보여준 모습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은 정의롭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 맞으시죠? 헌법상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파업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다고 얻은 것 맞으시죠? 반드시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부정의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하루속히 약속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지회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며 지지와 연대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파업하기 싫었고 이 자리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건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빨리 각성하시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재검토 절차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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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길게는 10년 동안
간접 고용으로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당당한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학재단이 콜센터를 직접 고용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자, 모두 앉은 자리에서 질풍가도 노래에 맞추어서 손율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나에게 거침없는 주제를 오직 하나라도 불하지 않게 불평등 세상에 노동자의 희망을 쟁취하러 갈 거야. 재벌 중심의 사회 싸우지 않고서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총파업 민주노총이 결심한 투쟁에 불평등한 세상과 싸울 거야. 한 번도 나에게 거침없는 주제를 오직 하나라도 불하지 않게 불평등 세상에 노동자의 희망을 쟁취하러 갈 거야. 총파업 백신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 싸우는 동지를 모아 가자. 한 번도 나에게 거침없는 주제를 오직 하나라도 불하지 않게 불평등 세상에 노동자의 희망을 쟁취하러 갈 거야. 총파업 한 번도 나에게 거침없는 주제를 오직 하나라도 불하지 않게 불평등 세상에 노동자의 희망을 쟁취하러 갈 거야. 총파업 아유, 몸이 안 따라주네. 근데 너무 이뻤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민정 지회장님, 김시간 사무국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함께 합시다.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데 우리 200명 중에 지금 집회 나오신 분 외에 각자 자리에서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좋아요 눌러줘요. 자, 오늘 이 자리까지 연대해주신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소중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기루 본부장님을 동지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언할 때마다 이렇게 박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 대구 경북지부 김미숙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조 대구지부 김우현 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강가후 강사노조 대구지부 김진희 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비스 일반 노조 전세버스 연대 대구주의 손영춘 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비스 일반 노조 배민 라이더스 주회 대구 본회 김용석 분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어디가 계세요 지금? 네. 진보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아픔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신정숙 조합원님과 유미희 조합원님의 투쟁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투쟁 결의문 2019년 한국장학재단의 노사전문가협의회와 민간위탁위원회는 센터장, 상담팀장, 교육 강사를 근로자 대표로 둔갑시키고 노동문제에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대학 교수를 전문가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은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콜센터 직접 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출발은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한국장학재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빼앗겼고 2년 뒤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다시 실직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우리는 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콜센터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장학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곁을 지켜왔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반복되는 고용불안은 우리 상담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수혜받고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고객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고객,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고객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불평등한 사회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다. 지난 시기 노동자, 서민의 생존이 벼락으로 내몰리는 사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사회, 노동기본권과 생활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2021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혜는 불평등에 맞서는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 총파업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고객들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콜센터 상담사의 고용을 책임지고 정부와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에 함께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으로 직접 고용을 쟁취할 것이다. 2021년 10월 21일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서비스 일반 노동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혜 1도 투쟁! 계속해서 비정규직 철폐연대가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 위로 들어주세요.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 절대를 앞으로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의 동지를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재검토 절차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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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한국장학재단은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문제 직접 고용으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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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콜센터 상담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직접 고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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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현장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하고 대구지역본부 집회장소로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